안녕하세요. 나만의 엑셀 그래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점 원가 계산, 식자재 관리, 수익성 분석, 판매량 분석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빈 파일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파일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의 길이가 최소 2~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이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정보창으로 이동합니다. 입력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신 메뉴 정보를 이쪽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셀의 의미는 입력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저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누르시고요. 디저트를 선택해 줍니다. 치즈케이크 5,000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자재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자재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은 입력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넣으시면 그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고 입고와 출고의 의미는 입고는 구입이고요. 출고는 사용을 한 것을 말합니다. 양파를 구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4,470원을 주고 샀는데요. 1kg당 4,470원이란 얘기고요. 개수는 2개를 해서 총 구매 비용은 8,94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보시면 1kg를 g으로 바꿨을 때는 1000g이 되겠죠. 그래서 g당 가격은 4.47원으로 나오고요. 동일한 형태로 다른 값들이 계산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밀리리터를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단위를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단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밀리리터 2라고 되어 있는데 바꿔보면 값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와주는 시트로 이동을 하십니다. 클릭으로 가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아까 나와 있던 리스트를 이곳에서 입력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요. 밀도에 따라서 0.947을 적용을 하고요. 우유는 1.03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고요. 온스, 파운드 등등등 필요한 입력값을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고와 출고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 입고를 구입 또는 사용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곳에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입력값을 넣어주시면 모든 입력값을 넣으실 수 있고요. 수정을 원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가 현재 32개 입고로 들어와 있는데요. 출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입고 부분을 선택하시고 출고로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출고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요. 그래프를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력값을 넣으시거나 값을 변경한 이후에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4개가 출고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실 수 있고요. 신규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게 값으로 오신 다음에 이곳에다가 입고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형식이 생기고요. 이 부분에 이입구로 넣어 주겠습니다. 뭐 날짜는 원하는 날짜로 넣으시면 되고요. 원하는 제품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똑같은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값이 추가가 되었고 그래프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체리 토마토가 33개인데요. 한번 업그레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34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를 구매했으니까요.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요. 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하는 값을 넣으면 그 해당하는 값에 대한 정보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11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엔터를 치시고요. 그러면 11호에 관련된 재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터가 바뀐다고 해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빈칸을 지워 주시면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갑니다. 다중으로 필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보시면요.
이곳에서 원하시는 값을 넣어주시면 그 값에 해당하는 값을 끌어오도록 추가적으로 만들었고요.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다가 당근이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근에 해당하는 값들이 끌어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모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곳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최초에 158개의 입고를 사서 18개만 사용했고 140개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그래프와 동일한 내용이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식자재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식자재에 관련된 정보가 모두 입력이 끝나셨으면 메뉴당 원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스파게티 볼로네제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가서 아까 만들어 놓은 메뉴판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가격을 자동으로 끌어오고요. 원가 및 원가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현재 나오는 이 메뉴의 레시피는 bbcgood.com에서 가지고 온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메인 메뉴에 들어가는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프립 제품이라고 해서 반 제품이라고 하는데 스파게티 볼로네제 소스에 들어가는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가시게 되면 포장인 경우에 포장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고요. 포장이 아닌 경우에는 수량을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850원을 포장비로 사용을 했고요. 소스를 만드는데 1,075원이 들었고 원재료를 만드는데 2,386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원가율이 28.7%로 나옵니다. 원으로 계산하면 4,312원이 되겠지요. 이쪽에 보면 수율이라고 있는데요. 수율이 의미하는 바는 조리 후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스파게티 면이 70g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면 자체가 말랐지만 물에 요리를 하고 나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110을 곱해줬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나면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90%를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프립 제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프립 제품에 대한 내용은 프립 제품 원가 시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스파게티 볼로네제라는 이름을 이쪽에 넣으시고요. 수율은 똑같이 넣어주시고 방울토마토, 바질잎 등등등을 넣어줍니다. 입력 방식은 동일합니다. 수입량을 g으로 넣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리 후 중량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총 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스파게티 크림 소스도 만드실 수 있고 한식이라고 하신다면 멸치 육수, 소고기 육수 등등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반 제품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하나의 메뉴를 위해서 소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 분량의 소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1kg 정도의 볼로네제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형태로 피자도 만들었고요. 라자니아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고 라자니아의 값이 사라졌습니다. 왜 지웠냐 하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스파게티 볼로네제나 피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 복사를 눌러줍니다. 복사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스크롤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 아무 쪽에나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넣어보도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피자 2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름 바꾸기에서 라자냐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피자 값인데 여기로 가서 라자니아로 바꿔주겠습니다. 라자니아네요. 이곳에 레시피에 따라서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립 제품에다가 크림 소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크림 소스 선택하시고요. 필요한 수치를 50g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값이 계산이 되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값들은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원가율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메뉴를 쭉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볼로네제 스파게티, 피자, 라자니아까지 3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각 메뉴에 대한 원가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점 전체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정보로 가시고요. 숨기기와 안 숨기기가 있는데 안 숨기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값이 늘어나는데요. 아까 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졌는데 실제로 새롭게 추가한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이꼬를 넣으시고요. 라자니아로 가셔서
라자니의 원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원가율도 동일하게 이꼴 사인을 넣고요. 라자냐 시트로 가서 라자니의 원가율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고요. 이미 음식점 전체 원가율까지 계산이 끝났습니다. 근무 일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일 근무를 하시거나 또는 20일로 넣으셔서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판매량의 값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일한다는 가정하에 30일로 넣겠습니다. G열부터 나오는 값들은 판매 예측에 필요한 값들이고요. 평균 판매량에다가 곱하기 근무일수를 해서 예측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월 판매량, 매출액, 음식 원가, 월 인건비 등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시트를 많이 만들면 그 시트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숨기기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숨기는 방식은요. 원하는 시트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숨기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사라졌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피자, 라자냐도 없애줍니다. 숨기기 기능으로 각 메뉴에 대한 원가 계산은 숨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이나 원가 계산, 원가율은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숨겨줄게요. 그러면 숨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라졌죠? 최초의 파일을 설정할 때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메뉴가 바뀌거나 또는 레시피가 바뀌지 않는 이상 특별히 원가 계산 쪽에서는 손볼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도와주는 시트로 가보면 메뉴군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프립 제품에 대한 부분인데 끌어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끌어오는 값은 함수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특별히 건드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판매량인데요. 판매량에 대한 정보는 일별 판매량으로 가시면 됩니다. 노란색 부분 매일 판매 메뉴가 몇 개가 팔렸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피자 이렇게 넣으면 값이 바뀝니다. 그럼 여기다가 원하는 값을 그대로 또 넣어주면 7월 1일 날 기준으로 얼마가 팔렸다. 10개 팔린 걸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팔리는 양에 따라서 그날 저녁에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일별 정보가 끝났으면 월별로 한번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월별 정보는 똑같습니다. 매달 말일 기준으로 했는데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팔렸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판매 매출액이나 원가 금액은 이전에서 만들었던 일별 판매량에서 그대로 끌어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나 임대료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임대료가 얼마이며 감가상각해서 기타 비용까지 해주시면 세금, 수익, 퍼센테이지까지 모두 다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으면 이제 판매량까지 봤고요. 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예상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가시면 수익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메뉴 정보에서 안 숨기기로 해서 예상된 값 있잖아요. 예상된 값을 기준으로 월 얼마가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된 값을 이곳에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음식에 대한 원가는 얼마가 빠졌으며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래서 전체 기타 비용까지 모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계산했는데 30%를 적용했고요. 결과적으로 세후 수익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갈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갈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손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4.4%가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량 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 팔아야지 손해가 나지 않는 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판매량 추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 계산된 값이 뭐냐면 현재 판매량에서부터 판매량이 하락되는 경우와 상승되는 경우를 20% 단위로 잘라서 조건을 주어서 계산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다른 값들이 바뀌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0%라는 말은 현재 기준으로 팔면 계속 손해가 나고요. 최소 20% 이상 팔아야지 플러스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에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럼 더 팔아야 되겠죠? 920 팔아보겠습니다. 여전히 손해가 나네요. 940 그릇을 팔아볼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네요. 950 그릇을 팔아보겠습니다. 네, 950그릇 정도 팔아야지 이제 최소 26,000원 정도의 이익이 납니다. 월 기준으로요. 하루에 최소한 32그릇은 팔아야지만 현재 이 설정된 구조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 이런 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요. 인건비 유지비 시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가시면 메인 주방장 1명, 정직원 서빙 1명, 알바 1명을 넣었고요.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값들을 넣었는데요. 월급, 보너스, 의료보험 등등등 해서 교육까지 넣었는데 뭐 이 부분은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임대료, 전기세 등등등을 예상치 평균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흰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은행 이자 부분인데 대출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의 적용 이율을 해서 월 26만 6천 원을 내야 되고요.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4년 뒤에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62만 5천 원이라는 감가상각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340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지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예상 수익 이 부분으로 돌아가시면 이쪽에서 끌어오는 값들을 그대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치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예측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값은 월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실제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임대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전기세 등을 매월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됐죠. 피벗 테이블이라는 시트가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 시트는 각종 테이블에서 쓰는 값들을 정리해 놓은 곳인데요. 실제로 필요한 계산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프에 들어가는 값들이나 또는 식자재 관리에 들어가는 값들을 이곳에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쪽 편에 보시면 수익 계산에 관련된 값들 또는 그래프에 들어가는 값들도 다 이곳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피벗 시트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숨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숨기기 눌러주시면 사라졌죠. 그럼 벌써 시트가 많이 줄었네요. 이번에는 수익성 분석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요. 아까 계산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아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하시면 다른 월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을 넣고 싶다. 그럼 여기 값이 바뀌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예측 평균 값은 우리가 최초에 예측했던 값들이고요. 실제 값들은 아까 나온 여기에 있는 값들을 끌어옵니다. 예상 평균 수익은 이곳에서 계산이 되고요. 실제 값은 이곳에서 계산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값을 예측 평균값, 실제 수치 값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출액은 100%에서 음식의 원가는 31%고 인건비가 51%네요. 나머지 부분을 계산했을 때 2022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7.7%의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예측했던 평균값은 4.4%의 손실이 났는데 실제로 더 많은 손실이 났네요. 이 예제를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가 너무 높네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유지비 시트로 가보시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원가 재료비는 30에서 40% 사이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45%가 넘어가면 재료비로 너무 많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20% 내외고 임대료는 15% 등등등으로 해서 15에서 25%의 순수익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우리가 사람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값이 바뀌었고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 평균 수익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저희의 수익 값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13%의 수익이 나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25%로 줄어들었고요. 좋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판매량 추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왔더니 이익과 수익이 안 나오는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 있는 판매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현재 250만 원의 수익이 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900으로 가보겠습니다. 900으로 갔더니 여전히 높아요. 이 예제 기준에서는 하루 평균 메뉴를 21그릇을 팔면 월 4,200원을 버는 구조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예측치를 구했고요. 실제 값을 가서 하단 부분 2023년 3월부터는 인건비를 확 줄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몸집 줄이기를 한 거죠. 수익 분석으로 가보시면 2022년 12월 같은 경우에 손실이 납니다. 4월 달로 바꿔볼게요. 2023년 4월. 그러면 12%로 수익이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21개를 하루에 팔면 손실은 최소한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영업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업 분석으로 갈 때 이렇게 시트를 선택해도 되지만 이 버튼을 눌러주셔도 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음식점 전체의 원가는 31%고요. 판매 주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오고요. 연을 눌러보겠습니다. 2022년을 누르면 2022년에 해당하는 값만 표시가 되고요. 메뉴별로 어떤 메뉴가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튼 하나만 눌러서요. 2022년의 총 매출액 추이와 메뉴별 매출액 추이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그에 상응해서 메뉴별로 일평균 판매량을 확인하실 수 있고 판매 비율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세분화 분석 이 그래프는요. 예측 평균 값이기 때문에 슬라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슬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서의 조건이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필터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요. 2023년을 눌러보시면 2023년의 변화 추이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경우만 눌러보시면 4월 달에 판매된 매출액 추이와 개수, 메뉴별 추이, 그에 해당하는 판매별 추이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리셋을 눌러주게요. 여기도 리셋을 눌러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버튼 몇 번만 누르시면 매출액 판매 추이를 쉽게 분석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달의 수익성 분석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만큼 팔아야지 이익이 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식자재 관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식자재에 대한 수량 현황도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부분에 식재료명 및 해당하는 수율 그리고 투입량만 넣으시면 계산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음식점을 영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파일 설명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이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어진 테크닉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스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자재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단위라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곳은 도와주는 시트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다 치고요. 이 부분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 그 원하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갑니다. 여기를 눌러줄게요. 데이터 탭에서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제한 대상 부분에 목록을 선택해 줍니다. 원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화살표 부분을 눌러주세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엔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창으로 돌아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생긴 게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형식을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요.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밑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 이 부분을 3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볼게요. 3으로 바꾸고요. 이쪽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눌러주면 3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목록이라는 기능인데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자료를 입력하실 때 오타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록의 리스트를 더 늘리고 싶으실 때는 먼저 해당 영역을 셀로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 원본에 나오는 셀 범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현재 영역된 곳이 여기까지인데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늘렸고요. 39까지 넓혔습니다.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값을 넣어볼게요. TTT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보시면 TTT 찍힌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VLOOKUP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파일을 제작할 때 여러 곳에서 사용을 했는데 VLOOKUP 함수는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고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별 판매량이라는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이라는 곳에 VLOOKUP 함수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찾고 싶은 값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데 모든 메뉴의 이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름 상자를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든 메뉴의 이름 이곳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는 메뉴 이름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범위 안에서 스파게티 볼로네제라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스파게티 볼로네제라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아까 정해진 영역에서 찾아주세요. 그런데 아까 모든 메뉴 이름이라는 영역을 가보면 첫 번째 열이 있고 두 번째 열이 있죠. 그러면 엑셀이 알고 싶어요. 이쪽 열에서 찾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이쪽 열에서 찾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데 여기를 1번 열, 여기를 2번 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판매 가격을 갖고 오고 싶은 거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판매 가격을 갖고 오고 싶어요. 볼레네제라는 이름을 여기에 써놓고 아까 정해진 메뉴 이름이라는 모든 메뉴 이름이라는 영역에서 판매 가격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2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false, true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false는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갖고 오시고요. true 이렇게 하면 비슷한 근사값을 갖고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넣고요. 공식 함수를 시작할 때 equal 사인을 넣고 v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 VLOOKUP이 나오죠? 선택을 하시고 탭키를 눌러줍니다. 탭키 이렇게 누르면 여기까지 나왔죠? 이번에는 라자니아라는 값을 갖고 오고 싶어요. 라자니아 선택했죠? 그런 다음에 콤마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메뉴 정보 시트에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메뉴 이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콤마를 이렇게 찍어주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니까 두 번째 열에서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콤마를 찍으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true는 유사한 값, false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 false를 선택하고 탭키 눌러주시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17,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의 정보에서 한번 볼까요? 17,000원 라자니아가 제대로 끌어오네요. 그래서 VLOOKUP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VLOOKUP을 사용할 때 보통 이름 상자와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도요. 이 값이 그 다음 값 스파게티 볼로네제의 값을 끌어오죠. 이름 상자로 영역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는 변하지 않아서 단순히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면 쉽게 에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데이터 유효성 함수에서 목록 만들기 VLOOKUP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함수가 있는데요. 식자재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식자재 관리로 가시면 이쪽 끝에 있는데요. SUMIF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IFS라는 함수는 뭐냐면 만약에 어떠한 영역에서 그 조건에 해당하면 더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fs 이렇게 붙은 건 그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Ctrl C 하시고요. 이쪽에다가 Ctrl V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sum ran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갖고 와서 썸을 할 거예요. 영역이 어디냐면 K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호가 없는 경우는 K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K열 전체를 선택하는 법은요. 이렇게 K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 이 전체 영역에서 뭐냐 하면 개수네요. 개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criteria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무슨 조건일 때 썸을 해라. 이런 말이죠. I 열일 때 더해라 이런 말입니다. I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죠.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조건일 때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에서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AN의 3이라는 값이 되어 있잖아요. AN의 3이 뭐냐면 양파예요. 자, 다시 이렇게 볼게요. AN의 3 양파 이렇게 들어가 있죠. AN3 셀 안에 있는 값일 때 더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더하는 값은 개수를 더하는데 그 개수는 I 열 안에서요. AN 양파라는 값이 있을 때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입고일 때만 더하고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린 출고랑 입고랑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G열이 들어갑니다. 콤마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G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G는 뭘까? G열은 입고 출고입니다. 그래서 입고 출고 중에서요. AM 셀 여기는 입고라는 셀을 말하거든요. AM 맞죠? 셀 AM은 입고.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입고 출고가 있는 그 열에서 입고인 값만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원재료 열에서 양파라는 값만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양파일 때 입고인 값을 K열에서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m ifs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sumif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VLOOKUP은 어떤 영역에서 특정한 값을 끌어오는 거라고 하면 이 sumif는 어떤 큰 영역에서 원하는 값만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조금은 다릅니다. 현업에서 사용하실 때 아주 유용한 함수입니다. 영업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바뀝니다.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딱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죠. 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내려보면 링크 편집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이퍼링크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문서 또는 다른 문서들과 링크를 시키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파일 안에서 움직일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서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곳은 영업 분석 시트인데 수익성 분석 시트로 이동하고 싶어요. 어디로요? 수익성 분석 시트의 셀 A1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수익성 분석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셀의 위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 해제 후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딱 누르시면 이렇게 가 있죠. 셀이 여기 A1에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이쪽에서는 영업 분석 시트로 이동하고 싶죠. 그래서 똑같이 링크 편집으로 가보시면 현재 문서에서요. 이번에는 영업 분석 셀 A1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닫아주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동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은 Alt F11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열리는데요.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으실 수 있어요.
제가 만든 건 Profit Sensitivity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Filter 기능, Hide, Unhide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매크로 1이라 그래가지고 Refresh A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면 다시 Alt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여기에서 영업 분석에 가서 여기 업데이트 버튼 있죠. 이걸 탁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업데이트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새로운 자료를 넣었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이 작동을 할 수 있는 법을 매크로로 구현을 하면 한 줄 active workbook refresh all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Alt 탭으로 돌아가서 매크로 없이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시는 법은 데이터 탭으로 가시고요. 모두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모두 새로 고침 그리고 다시 모두 새로 고침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똑같은 작업을 행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 홈 탭에서 갔다가 데이터 탭을 누르고 모두 고침을 누르고 다시 모두 고침을 누르죠. 이 4번의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거를 VBA로 해결한 거고요. 그 구현하는 코드는 간단하게 아주 한 줄로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rofit Sensitivity 탭을 가볼게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평균 예상 수익률 부분인데요. 올려보시면 아마 이 부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평균 판매량, 현재 판매량에서 판매량이 20%부터 하나도 안 팔릴 때의 경우, 그 다음에 지금보다 2배가 됐을 경우의 값을 보는 곳인데요. 이 역할이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판매량을 바꿔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넣어주면 값이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Ctrl C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바꾸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로 만들었습니다. Alt F11 누르시면 다시 VBA 창으로 돌아가고요. 주요 내용은 콜럼 10부터 20까지, 그러니까 J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T 10까지 쭉 진행하세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if 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shock val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량이 바뀔 때 그 값을 말하고요. shock value가 뭐냐면 여기에 shock value 이렇게 눌러보면 요 값입니다. 요 값. 그리고 이 값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shock value가 왔을 때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요. 붙여주기 해주세요. value로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시고 끝내면 됩니다. 10개를 Ctrl C, Ctrl V를 한 번에 VBA로 처리해 줬습니다. 다음은 어드밴스 필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Alt 탭으로 돌아가서 식자재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값을 넣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 영역 말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값이 바뀌었을 때 하단 부분의 필터가 바뀌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Alt 탭 누르시고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될 부분이 식자재 관리 부분이잖아요. 식자재 관리 여기가 시트 5번이죠.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private sub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어떤 값이 바뀌시면요. 그 값에 바뀔 때마다 모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드밴스 필터라는 기능을 작동시키세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모듈 1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듈 1의 Advanced Filter Function, 모듈 1 안에 Advanced Filter Function 이 부분을 작동시키세요. 이런 뜻이고요. 이 부분의 중요한 핵심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되게 길잖아요. 근데 함수는 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Advanced Filter라는 것을 작동시키는데요. 15부터 S16에 있는 값을 적용을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가 뭐냐면 이 부분 아까 말했던 B15부터 S16까지 되어 있네요. 근데 S16이 아니라 저희는 Q까지네요. Q. 그래서 이 부분은 Q가 맞는 것 같아요. Q 바꿔주시고 여기도 Q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값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필터는 필터 안에서 여기 데이터 탭에 필터에 고급 필터 있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 범위 안에서 어떤 조건 범위가 정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세요. 이런 기능입니다. 마지막
펑션 두 가지인데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Alt 탭 돌아오시고 메뉴 정보 시트로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숨기기, 안 숨기기 돼 있잖아요. 숨기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안 숨기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열부터 시작해서 이 뒷부분 안 보이게 해준 겁니다. 숨기기 처리해 주는 거죠. Alt 탭으로 가보면 이 열부터 N 열까지를 선택하고 숨기기를 true로 해주세요. 이러면 숨겨지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숨기기를 false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 숨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BA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딱 눌러보시면 if error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if error라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Ctrl C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Ctrl V 해서 붙여놓고 이 내용 부분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일단 VLOOKUP이 헷갈리니까 이 VLOOKUP 부분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Delete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 값이 있는데 이렇게 딱 눌러보면 현재는 동일하게 찍힙니다. 뭐냐면 이 정해진 어떤 값이 에러가 났을 때는 0을 찍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값을 그대로 출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무슨 말이냐면 VLOOKUP으로 어떤 값을 끌어왔는데 VLOOKUP이 제대로 값을 못 끌어오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0을 출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if error 함수도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피벗 시트인데요. 피벗 시트는 아까 가렸죠. 그래서 일단은 시트 숨기기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아무 시트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숨기기 취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피벗 또는 다른 시트 원하는 시트를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벗 시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피벗 시트에서 아까 했던 리프레시 올 기능을 그대로 Ctrl C, Ctrl V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이거를 의미하고요. 나머지 피벗은 사실상 앞에 있는 영상에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였냐면 이 그래프를 여기에서 만들었는데 이 그래프가 수익성 분석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값은 그림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림으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 부분이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은 이렇게 영역을 선택합니다. Ctrl C 하시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살표를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그림이 있고요. 연결된 그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딱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어요. 그림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값이 바뀐다고 해볼게요. B9에 있는 값을 바꿔볼게요. B9에 있는 값을 4월이 아니라 5월로 이렇게 딱 바꾸잖아요. 그럼 값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똑같이 여기에서도 5월의 값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은 여기에 있고 그림 파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효성 함수의 목록, VLOOKUP, if error, SUMIFS 함수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VBA 코드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